무효와 취소. 무효하고 취소는, 그러니까 무효인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둘 다 공통적으로 행위는 있죠. 계약은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던 유효 요건을 못 갖춘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무효는 처음부터 그냥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나눠놨어요. 우리 민법은. 그 중에 먼저 무효. 계약은 했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게 무효죠. 이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효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가? 뭐 사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만취도 무효죠. 만취한 자. 심지어는 실의치 기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는 따로 볼 필요 없고, 자, 종류를 좀 몇 개 구별하셔야 돼요. 첫째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이 두 놈은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냐 안 되냐예요. 절대적 무효는 보호가 안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 무효는 주장을 못해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무효가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이중매매가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의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네? 반응들이 전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 학원의 공통적 반응이 없어요. 그쵸? 맞아요? 똑같은 표정이. 전국적으로 뭐 연합들을 하셨나 봐. 똑같은 표정이. 맞아요? 몰라. 그래요? 몰라. 안 보이는 거 아니냐고요? 제 눈이? 제 눈이 혜태 눈이라고? 혜태 눈인 건 맞긴 맞죠. 제가 눈이 안 좋긴 안 좋죠. 안경을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하여튼 의욕들이 좀 없죠.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뭐 언론에서도 떠들지만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삶을 완전히 메르스나 사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완전히 바꿔놓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 같은 경우도. 가치관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나만 살고 보자 일단. 네? 나만 살고 보자. 야, 쿠팡. 아, 쿠팡. 무지하게 주문하는데 쿠팡, 그죠? 여러분은 쿠팡 잘 안 쓰세요? 저는 거의 물건을 다 쿠팡에서 사요. 거기 이렇게 로켓 회원으로 가입을 해두면 배송비도 뭐 단돈 1,000원짜리를 사더라도 배송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오전에 주문했는데 오후에 와요. 칼같이 와. 주로 쿠팡을 많이 쓰는데. 아이 참, 거기 또 물류센터에서. 하필이면 부천 물류센터잖아요. 제가 주문한 물건이 100% 부천을 거쳐서 다 와요. 거기. 아, 그래서 쿠팡 물건 받으러 갈 때도 비밀 장갑 끼고. 참나. 아이고, 이 삶이 말이야. 뭐 얘기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건 괜찮은데, 방글방글 웃기라도 하셔야. 구별하셔야 돼. 절대 무효가 원칙이고요. 상대적 무효가 예외인데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비진이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 허위 표시하고. 여기 있었죠? 둘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두 번째. 범죄에게 전부가 무효인 경우가 있고 일부가 무효인 경우가 있는데 이 일부 무효를 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부가 무효다. 그럼 뭐 당연히 전체가 무효가 되는데 일부만 무효? 일부가 무효가 어떤 거예요?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각과 을이 땅하고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허가구역 내에 있고 허가를 받기 전이야. 토지거래 허가는 있어도 건물거래 허가는 없죠.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죠. 아, 그러니까 토지 건물 일괄 매매 중에서 뭐만 무효? 토지만 무효죠. 그렇죠? 일부만 무효잖아요. 분명히. 이때
전부를 무효로 하면 토지거래 허가 전 건물도 무효죠. 그러니까 건물만 먼저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고 대금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일부만 무효로 하게 되면 건물은 먼저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고 대금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법률이가 일부가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할 것이냐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 전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도 무효니까 건물만 먼저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고 대금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예외가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하나가 가분적이라는 말을 써요. 또는 분할 가능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무효인 부분과 유효인 부분을 따로따로 별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심지어 건물만 매매할 수 있다, 땅만 매매할 수 있다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이 경우 건물만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땅만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가분적인 거예요. 그게 가분적이고 분할 가능하다고 그래요. 엔드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들어가서 추측을 해봐요. 땅을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까? 그랬을 것 같아.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행위를 했을 것 같아. 이걸 가상적 의사라고 해요. 물론 이거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해요. 법원이 이렇게 말하겠죠. 각과 니네들 주위 사정을 살펴봤더니 니네 둘은 토지를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것 이라는 판단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요. 법원이. 그걸 무슨 의사를 한다? 가상적 의사 또는 가정적 의사라고 해요. 요 두 가지가 인정이 되면 일부만 무효되고 나머지는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일부 취소에도 적용하고요. 일부 불능에도 적용을 해요. 일부 취소에도 적용하고 일부 불능에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137조를 대법원이 이름을 붙여줘요.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그런데 나중에 계약법의 약관규제법을 가면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원칙 일부 무효, 예외 전부 무효. 그건 뭐라고 불러주면 될까요?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 일부 무효 법리의 예외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예? 그런 표현들이 지문으로 나와요. 일단 137조는 일부 무효 법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죠. 그래서 정리. 각과 을이 토지 거래가 없었더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 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전부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게 판례 문구예요. 확인할 거예요. 자, 여기 일부 무효입니다. 자, 세 번째가 확정적 무효가 있고 불확정적 무효가 있는데 불확정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확정적 무효는 무효로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는 걸 말하고요. 불확정적 무효는 예컨대 무권대리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허가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 행위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돼요. 어떤 계약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가 돼요. 어떤 계약에 시기가 붙어 있어요. 시기가 도래하면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무권대리 받고 요거 볼 거고 요건 이따가 부관 가서 보면 돼요. 자, 그럼 요걸 봅니다. 허가전 거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 행위를 했다. 자, 먼저 이 허가를요, 우리 대법원은 특별 유효 요건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특별 유효 요건. 특별 유효 요건. 특별 유효 요건이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당연히 그 거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유효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두 번째, 거래 후 허가예요. 거래 전에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거래 후 허가예요. 세 번째, 인가적 성질이 있어요. 자, 허가와 인가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인가는 반드시 인가해 줘야 돼요.
구속적이에요. 반면에 허가는 재량적이에요. 공무원이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어요. 건축허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건축허가 요건을 갖췄어도 주의 미원이 있으면 안 내줘요. 재량이에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라고 하는 데 있으나 뭐다? 인가로 봐요. 우리 대법원. 인가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각각 우리 허가를 받기 전에 당연히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부터 하지요. 무효죠.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아. 그럼 유효가 되지요. 처음부터 유효가 돼요. 처음부터 유효가 돼요. 그리고 요 사이가 뭐다? 유동적 무효. 거래 후 허가 전. 자, 요 상태에서 가까워서의 법률 관계.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째. 아예 처음부터 계약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허가를 배제하거나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 있는 경우. 잠탈이라는 건 몰래 회피하는 걸 말합니다. 즉 각과 간의 계약 내용을 봤더니 허가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뭐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게 미등기 전매. 허가구역 내 땅이 갑에서 을로 매매가 됐는데 을이 자신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채 병한테 팔았다. 이때 을 허가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원래 미등기 전매 행위는 유효였었어요. 처벌만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그냥 무효입니다. 깡그리. 세금 필요 없어요. 투기 방지가 훨씬 큰 목적이에요. 허가구역은.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허가구역에서는 세금 필요 없다. 그냥 무효다 니들 둘이. 깡그리 다 무효다. 갑을 을병 다 무효. 갑병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그것도 무효. 갑병 매매 허가 받았어. 허가도 무효. 깡그리 무효.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다 무효. 네? 이렇게 돼요. 허가를 배제 잠탈한 목적이니까. 혹시 허가구역 내 땅 갖고 있는 분들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무효라 그러면 그냥 무효예요. 내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고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때 허가 받자. 이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야. 자, 일단 유동적이지만 무효죠. 무효라는 건 아까 뭐라 했어요? 계약상 채권 채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전 등기 청구권 없고요. 대금 청구권 없습니다. 이전 등기 의무 없고요. 대금 지급 의무 없어요. 따라서 설령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대금을 안 줬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채무 불이행이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해지를 못해. 또 채무 불이행이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또 하나. 의뢰 입장에서요. 의뢰 입장에서 사기는 샀는데 이 자식이 자꾸 허가를 회피해.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파는 작업을 하고 있대 얘가. 그럼 의뢰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죠. 안 그래요? 갑이 다른 놈한테 팔아먹는 거 막아야 되잖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법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그 가처분을 받아주게 되면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딱 돼버려요. 그럼 못 팔아먹어요, 갑은. 그래서 을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달려가가지고 법원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물어봐요. 너는 도대체 무슨 권리를 근거로 네가 갑한테 무슨 권리가 도대체 있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냐 물어봐요. 그럼 을은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매수인으로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법원 뭐라 그럴까요? 야, 유동적 무효에서 너 이전등기 청구권 없어.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아닌가? 받아줄까? 안 받아줘요.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다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 보존하기 위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 확보하기 위한 권리 목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기능입니다. 두 번째, 허가를 신청할 때 공동 신청해야 돼요. 무슨 신청? 무슨 뜻이죠? 협조하라 이거죠. 서로 협조하라. 서로 협력해라. 허가 신청 절차에 서로 협력해라. 이 협력 의무는 신의칙상 받습니다. 신의칙. 계약상 권리 의무가 아니에요. 협력 의무가 있어요. 신의칙상.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는 당사자들 사이에는 상대방이 협조해 주겠지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놈이 협조해 주겠지라고 믿으니까 계약하는 거예요. 저 자식 딱 보니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군. 그럼 그놈하고 계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믿음, 그게 신의칙이에요. 그 신의칙상 협력 의무라는 게 생겨요. 협력 청구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협력하라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협력하라. 안 해?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소송.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소송 다 가능해요. 그래도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해? 협력 의무를 이행을 안 해? 신의칙 위반이죠. 네? 신의칙 위반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말고 신의칙 위반도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또 미리 야,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배상한다. 500만 원을 배상한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줄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 하지만 협력 의무가 계약상 의무는 아니죠. 즉 채무는 아니에요. 계약상 채무는. 그러니까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못하는 거예요.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을이 다시 법원으로 달려갔어요. 갑이 딴 놈한테 팔아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법원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갑에게 어떤 권리가 있길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니? 그랬더니 을이 이번에는 이전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이걸 주장합니다. 협력 청구권. 자, 이 협력 청구권 현재 을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으니까 가처분도 되겠지. 그래서 이전등기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안 돼. 협력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돼. 이렇게 딱 구별하시면 돼요. 됐죠? 별거 없어요. 세 번째, 허가 전에 거래를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네? 우리민법 565조에 의하면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주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래요. 다만 이 계약금 해제는요, 나중에 매매 가서 보시겠지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계약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계약금 해제는 못합니다. 이행을 착수하면. 뭐는 못한다고? 계약금 해제 못한다고. 그럼 보세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둘이 협력을 해서 허가를 받았어. 자, 둘이 협력해서 허가를 받았다. 이게 이행 착수일까요? 아닐까요? 이행 착수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도 답이 나와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유효가 돼야 채무가 생기죠. 채무가 생겨야 이행 착수하죠. 그러니까 허가받고
채무 생긴 다음에 이행을 착수하니까 당연히 허가는 이행 착수 전이란 말이죠. 이행 착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후에도 뭐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허가 후에도. 두 번째, 계약이 무효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계약이 무효인데 계약금을 줬네?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죠? 안 된다. 왜 안 돼요? 허가 전에 이 계약금은 부당이득인지가 확정되기 전이에요. 허가를 받으면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전에는 계약금도 부당이득인지가 불확정적 상태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이런 유동적 상태에서 언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느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느냐? 세 개.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이때는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반면에 언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느냐? 굉장히 많은데 두 개만 기억하자.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갑과 을이 거래를 할 때 계약하는 날 갑이 만취해 있었어. 그럼 무효죠. 갑이 착오가 있었어. 취소할 수 있죠.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서 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 외에 별도로 만취와 같은 무효 사유, 착오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구나. 있을 수 있죠. 이거 주장해라. 이거 주장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달달달달 외우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돼요. 판례를. 근데 그거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나중에 그냥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무효의 종류입니다. 네 번째, 무효의 효과. 뭐 간단하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라면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 다만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뭐 이게 무효의 효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6달 동안 연락 교섭을 해서 계약을 딱 했는데 무효야.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효인 계약을 좀 되살려보자. 이게 무효행의 제세행위라고 해서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아까 무권대리 추인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이제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게 나왔네요. 자, 이거 조문을 그냥 일단 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139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무효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와 같은 절대적 무효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예요. 그냥 무효예요. 추인 못해. 그게 원칙. 다만 가장매매 같은 허위 표시, 상대적 무효죠. 그런 놈들고,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을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추인을 하게 되면, 아까 무권대리를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가 자체가 유효가 됐죠. 근데 이거는 그 무효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자, 오늘 머리에 박으세요. 무효행위를 추인했다. 이퀄 새로 유효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기억. 머릿속. 그게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오늘 그냥 아예 머리에 박으세요. 무효행위를 추인했다 이퀄 새로 유효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으세요. 그게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각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소유 A 토지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을에게 넘겨줬다. 가장매매 무효죠? 등기 무효. 등기가 무효라는 건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전히 갑소유예요. 그런데 갑이 7월 10일쯤 돈이 필요해서 이 땅을 진짜 팔아야 될 사정이 생겼어. 팔 수 있죠? 이때 새로운 매수자를 물색할 수 있죠? 을에게 팔 수도 있죠? 을에게 팔. 갑이 을에게 살래? 을이 그렇잖아. 땅 필요했어. 오케이. 각과 을 사이에는 7월 10일 날 새로 유효한 계약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1월 10일 날 이미 계약서 써놓은 거 있죠? 을에게 이미 등기 넘겨놨죠? 그럼 7월 10일 날 굳이 새로 계약서 쓸 필요도 없고 을 등기 말소 있다가 다시 이전 등기할 필요 없이 7월 10일 날 각과 을이 만나고 입만 맞추면 되죠? 뭐라고? 야, 우리 1월 10일 했던 가장매매가 무효더라. 그거 그냥 추인하자. 이렇게 7월 10일 날 각과 을이 만나가지고 귀찮게 계약서 새로 쓰고 할 필요 없이 1월 10일 날 했던 그 가장매매를 추인을 했다 이퀄 뭐다? 새로 계약을 한 거다. 그리고 엔드 이 무효였던 등기를 뭐 하자? 재활용. 뭐 하자고요? 재활용. 7월 10일 날 유용. 이건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해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에서 뭘로 바뀌어? 유효로. 언제부터? 7월 10일부터. 소구표 장래효. 소구표 장래효. 장래효. 1월 10일로 소급하지 않았잖아요. 장래효. 1월 10일로 소급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세금.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 누가 내느냐가 달라져요. 장래효니까 6월 1일 부과된 거 누가 내야 돼? 갑이. 그죠? 근데 만약에 소급하면 누가 내야 돼? 을이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무슨 효다? 장래효다.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7월 10일 날 내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판다. 6월 1일 부과된 세금도 못 내고 있다. 내가 땅값을 조금 깎아줄 테니까 세금 네가 내라 을한테. 그랬더니 을이 지가 내겠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6월 1일 부과된 세금은 원래 누가 내야 되는데 갑이 내야 되는데 누가 내기로 할 수 있다? 을이 내기로 할 수 있다. 소구표 인정할 수 있다. 그죠? 6월 1일 부과된 세금을 을이 내기로 한 건 소구표 인정한 거 똑같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국세청은 둘 사이 이런 합의한 걸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갑에게 세금 내라 하겠지. 이때 갑이 을이 아닌 제3자인 국세청에 대해서 을이 내기로 합의했다. 을한테 달라 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갑이 없어요. 즉, 이 소구표를 지들끼리만 합의한 거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거를 채권적 소구표라고 해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뭘 인정할 수 있다? 소구표를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민법은. 새로운 행위로 본다. 두 번째가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이건 또 뭐냐?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지상권 계약이란 걸 해요. 그런데 자, 지상권은 우리 민법상 부동산 물권이고요. 에?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면 186조에 의하여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저 토지 등기부에다가 지상권자 을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갑과 을이 특약을 합니다. 뭐라고? 지상권 등기는 하지 않기로. 그럼 이 특약은 186조라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인데도 을이 갑소유 땅을 사용하고 있고 다달이의 사용료를 주고 있더란 말이죠. 갑도 을이 땅을 사용하는 걸 용인하고 있고 사용료를 다달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받고 있더란 말이지. 봤더니 가서 봤더니 자, 남의 물건을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주는 계약이 뭐가 있었죠? 그런 계약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임대차 아닌가? 임대차 아닌가? 아니, 갑과 을 사이는 마치 뭐 한 거하고 똑같더라. 갑과 을은 무슨 계약을 했는데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더라.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봤더니 마치 무슨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다. 임대차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138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무효인 계약이, 무효인 행위가 다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무슨 행위? 다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두 번째, 법원이 추측을 해요. 당사자가 처음부터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 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했을까? 그랬을 것 같아. 만약에 요거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을이 땅을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료도 주지도 않고 있더라. 그럼 그냥 무효인 상태인 거지만 이런 무효인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을이 사용을 하고 차임을 주고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지상권 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다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뭐라 한다?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8조에서 포인트, 키워드가 요 다른 행위, 다른 행위. 무효인 지상권 계약 자체가 유효인 지상권 계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무효인 지상권 계약이 유효한 임대차 계약, 다른 계약으로 전환되는 게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런 두 가지 제도가 있더란 말이죠. 이런 걸 무효행위 전환이라 합니다. 자, 이해는 되셨죠? 조문 암기하세요. 또 하나는 이 무효행위를 되살리는 것들은 다 절대적 무효는 안 돼요.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성이 불공정한 행위 안 돼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요. 상대적 무효만 추인이나 전환이 가능한 게 무효행위 추인과 전환이라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런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성이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도 안 돼, 전환도 안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재건축 조합. 그 조합 부지 내에 알박기를 한 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쫓기고 있어요. 도대체 재건축 조합을 결성한 게 언젠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냐 진행이. 쪼이고 있는 상태야. 궁박이라 그랬죠. 쪼이는 거. 그 쪼이고 있는 상태를 갑이 이용해서 1억짜리를 10억에 팔았어. 불공정한 행위죠. 판례가 이렇게 말했겠죠.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매수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그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무효로 끝해버리면 재건축 절차는 또다시 딜레이가 돼요. 그렇죠? 다시 교섭을 해야 돼. 다시 교섭을 했는데 또 10억에 팔았어. 그럼 또 무효가 되고 또 딜레이가 돼.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안 되겠다. 이걸 딱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 이 매매는 10억 매매로는 무효다. 그거를 바꿔주자. 적당히 감액해서 전환. 10억 매매가 10억 매매로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라 10억 매매가 대금을 깎아서 다른 계약 10억 매매 계약이 아니라 3억 매매 계약의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을 인정하고 있어요. 매매 계약이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금을 적당히 감액하여 새로운 매매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판례. 무효행위 전환은 요거 두 덩어리 조문과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무효행위 재생 이렇게 부릅니다. 별거 없죠? 39페이지 하단 2번 무효 양가로 1번 의 양가로 2번 무효의 종류 반가로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구별 다음 페이지 전부 무효 일부 무효 구별 조문 특히 암기 그리고 중요한 게 유도적 무효죠. 동그라미 2번 참고가 있지요. 자 당구장 표시 1번 2번 양가로 1에 반가로 1, 2, 3 양가로 2에 반가로 1, 2, 3 양가로 3에 반가로 1, 2 오른쪽에 양가로 4 양가로 다 깡그리 박스 안에 있는 건 달달달달라 외워달라. 외워주실 수 있겠지요? 밑에 관련 판례 중에서 A, C 두 개 일단 체크. 무효 효과는 참아놓을 때 읽어보시면 되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무효 행위의 추인 일단 조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반가로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무효 행위를 추인을 했을 때 그 무효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맨 밑에서 위에 반가로 3번 효과 요건 박스 안에 1번 강행법규 위반 반사의 질서 불공정 추인할 수 없다. 박스 안에 1번 박스 밑에 반가로 3번 양가로 5번 전환 박스 조문 꼭 기억하자. 거기서 포인트가 뭐다? 다른 법률행위 다른 그 다른이 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박스 1번 주의 불공정한 행위는 전환 인정된다. 에? 불공정한 행위는 전환 인정된다. 반가로 3번 무효행위 전환의 예 동그라미 2번 지상권이나 전세권 계약이 무효일 때 그걸 뭘로 바꿔줄 수 있다.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 정도. 자, 이게 무효. 자, 그 다음에 취소. 일단 취소도 법률 행위가 성립했으나 유효 요건을 못 갖췄어. 하지만 일단 그 행위는 유효해. 근데 취소를 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 이때 취소는
상대방 동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예요. 요거를 취소를 한다. 유효한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그걸 뭐라 한다? 취소. 자, 두 번째. 취소 사유. 취소 사유는 계약 당시 존재해야 되고요. 법에서 정해놨어요. 계약 이후 안 돼요. 계약 당시에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계약 당시에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 그게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위법한 기망이나 위법한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경우, 딱 요것만 취소 사유. 이 사유가 언제 있어야 된다고? 계약 당시. 이행을 할 때 사기당했어. 취소 못합니다. 계약 당시 사기당해야 돼. 취소 권자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요. 아무나 취소를 못해.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사람, 요 사람들의 대리인, 요 사람들의 승계인.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 사람들과 계약을 한 상대방 취소권이 있다 없다? 상대방 없지요. 조심하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문으로 나와요. 계약 취소권자의 상대방. 이 사람은 취소권 없어요. 잊지 마세요. 제착사강 대승. 자, 여기서 먼저 제한능력. 대표적인 제한능력자가 누가 있어요?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면 부모가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단독 취소권이 있어요. 자, 단독 취소권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취소할 때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취소도 법률행위인데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땐 부모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취소라는 법률행위를 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단독 취소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자신이 한 계약을 단독으로 취소해놓고 부모 동의 없이 취소를 해놓고 그 취소를 또다시 부모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취소 자체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거고. 단독 취소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대리.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가 있죠. 미성년자의 부모 법정 대리죠. 고유한 취소권이 있어요. 반면에 착오나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의 임의 대리인. 취소권은 본인한테 귀속이 돼요.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어요. 따라서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권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 임의 대리인에게 취소권을 따로 줘야 돼. 수권을 해야 돼. 그래야 취소 가능해요. 승계인. 얘네들이 죽었어. 상속인, 포괄 승계인. 취소할 수 있겠죠. 또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사기를 쳤다. 갑이 취소권이 있다. 을은 상대방이니까 취소권이 없죠. 이 상태에서 갑이 자신의 지위를 벽한테 넘겼다. 지위를. 갑이 죽어서 상속인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 갑이 스스로 지위를 넘겨버렸어요. 이때 병.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특정 승계인. 쉽게 생각하세요. 제1매매, 제2매매 이렇게. 예? 제1매매, 제2매매, 제2매 수익인 뭐 할 수 있다? 취소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갑이 땅을 얘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됐어. 그럼 병은 갑의 지위를 넘겨받았죠? 뭐도 넘겨받았다? 이 계약 취소권도 넘겨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승계인도 된다.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예? 다만 이 승계인들은 갑으로부터 취소권만 꼭 찍어서 승계받을 수 있다 없다. 아이 그건 안 되지. 갑의 지위를 넘겨받아서 취소권이 넘어오는 거지. 갑한테 있는 권리 중에서 취소권만 딱 집어서 승계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 네 번째 상대방. 생각해 보세요. 갑이 계약을 취소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취소한다 그래야 돼? 을한테 해야지. 누구와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가서 취소한다 그래야 돼? 을한테 해야지. 직접 상대방. 그런데 을한테 하려고 갔더니 을이 죽었어. 그럼 을한테 못하죠? 누구한테 해야 돼? 상속인. 을의 상속인. 반면에 을한테 취소를 하러 갔더니 을이 미안하구나. 땅은 벌써 정한테 팔았는데 이렇게. 그럼 갑은 정한테 쫓아가서 정한테 가서 나는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한테? 못하죠. 못하죠. 갑이 만약에 정한테 가서 나는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면 정은 뭐라 그런다? 정은 뭐라 그럴까? 뉘신지? 이렇게. 첫 반응이 그거예요. 뉘신지 도대체. 그 다음에 갑이 나는 을하고 계약을 한 사람인데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러 당신한테 왔다 그러면 정은 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그걸 왜 나한테? 그걸 왜 나한테? 갑은 누구와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을과의 계약. 정한테는 못하죠.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 직접 상대방 및 직접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취소 사유, 취소권자, 취소 상대방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이렇게 취소권이 생겼어. 자, 그걸 행사를 해. 자, 이때 갑, 계약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 취소할 권리에 불과하다. 의무다, 권리다. 권리죠? 취소해야 되었고, 권리예요, 권리.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이 하나 있었는데 을한테 사기를 당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1억짜리였는데 2억을 받고 팔았어. 사기를 당했지만 2배를 받았어. 사기친 놈이 좀 이상한 놈이죠. 이때 나는 취소하고 싶을까? 이 2배 받았는데 뭐 오히려 사기를 쳐준 게 얼마나 고마울까? 그래도 나 취소 안 하겠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취소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 두 번째, 만약에 취소를 한다면 일방적인 거라 그랬죠.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권리면서 일방적 뭐라 그랬죠? 형성권. 권리면서 일방적. 무슨 권? 형성권. 세 번째. 자, 취소를 할 때 꼭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돼요? 아니지. 말로 할 수 있죠. 만나서 말로 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문자 보낼 수 있고 내용 증명 보낼 수 있죠. 분류시. 갑이 을을 만나갖고 명확하게 계약을 취소하겠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을이 와가지고 갑한테 땅 내놔! 땅 내놔! 그랬더니 갑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 나 취소할 거다. 이게 들어있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을이 갑한테 와서 사기친 놈에서 땅 내놔 그랬더니 갑이 취소한다는 말도 하기 귀찮아. 그냥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어. 이 거절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다? 취소가 들어있단 말이죠. 또 사기당해서 넘겨준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쫓아가서 돌려달라 그랬어. 반환 청구. 그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다? 취소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게 묵시죠. 취소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청구나 거절 속에는 이미 취소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묵시적 취소 이렇게 되죠. 다섯 번째, 취소를 했어. 효과. 취소를 하면 첫째, 계약은 무효가 되지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잊지 말자.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잊지 말자. 아주 징글징글하게 나와요. 취소한 때부터 또는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고. 근데 더 징글징글한 건 맨날 틀려. 그게 더 징글징글해. 네? 나오는 것도 징글징글한데 나올 때마다 틀려. 처음부터 잊지 말자. 두 번째, 무효예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이행을 한 상태야.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 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 어느 정도를 반환할 것인가? 원칙이 있고 특칙이 있는데 특칙 2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요. 원칙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특칙 2개가 우리 시험 범위고 그 중에 하나가 취소에 나옵니다. 하나는 계약 해제에 나오고요. 자, 근데 이제 특칙을 알기 위해서 원칙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부당이득 어떤 게 있다? 거스름돈 더 거슬러 받는 게 있다. 택시를 탔다, 4,000원 나왔다, 5,000원짜리를 냈다, 1,000원 거슬러 받으면 되는데 46,000원을 거슬러 준다. 나는 45,000원을 더 받았다. 그게 뭐다? 그게 부당이득이다. 돌려줘야 되죠? 얼마를 돌려줘? 더 받은 45,000원? 아니야. 모르고 받은 사람은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 저 같은 사람. 거스름돈 받을 때 확인 안 하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가서 확인하는 저 같은 사람. 집에 가서 확인했더니 더 받았어. 받을 때는 더 받은지 몰랐죠? 선의. 쓰고 남은 것만. 두 번째, 알았어. 45,000원을 더 거슬러 주네? 모르는 척 받았어. 더 받은 45,000원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하라가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 그런데 특칙, 갑이 미성년자인데 제한능력자죠. 부모 동의 없이 부모가 사준 노트북을 100만 원을 받고 팔아쳐먹었어.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취소를 했어. 이때 제한능력자 100만 원 반환해야 되죠? 민법은 제한능력자는 선, 악, 불문, 현존이익만 반환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현존이익만 반환하라. 자, 이때 갑이 을로부터 받은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을 썼고 호주머니에 30만 원이 남아있어. 잔액 30만 원. 그럼 30만 원만 돌려주겠죠? 그쵸?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된다니까, 선악불문하고. 자, 을은 가만히 있을까요? 법원으로 달려가겠죠. 판사님, 저는요, 저 갑한테 100만 원 줬는데 저 자식이 30만 원만 돌려줘요. 70만 원 돌려받게 해주세요. 하겠지요? 법원은 갑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70만 원 어땠어? 왜 안 돌려줘? 갑이 대답합니다. 70만 원 중에서요, 밥값, 독서실비, 학원비로 30만 원 썼어요. PC방, 노래방, 술집에서 40만 원 썼고요. 그래? 그럼 일단 너 호주머니에 있는 거하고 생활비건 현존이익이야. 생활비로 쓴 것까지가 뭐라고? 현존이익이다. 그러니까 너는 60만 원 돌려줘.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거야. 유흥비로 40만 원 썼니? 이건 현존이익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40만 원을 유흥비로 썼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 영수증 까. 얘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첫째,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두 번째, 생활비는 현존이익에서 반환해야 된다. 유흥비는 현존이익이 아니어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현존이익이 없다는 사실, 유흥비로 40만 원을 썼다는 사실을 제한능력자가 증명해라. 법원은요, 갑이요, 유흥비로 40만 원 썼는데요, 말만 갖고는 안 믿어줘요. 왜? 꽁초를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영수증 까말이. 입증하라. 요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십니다.
특히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제한능력자의 취소 특칙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게 취소 효과고요. 부수적인 거 두 개를 좀 생각만 하세요. 아니, 생각조차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두 개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하나가 일부 취소. 계약의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어. 일부에만. 그럼 원칙 무슨 취소? 네? 전부 취소? 아, 지웠구나. 아, 그거만, 요 딱 여기 있었구나. 원칙 전부 취소. 근데 예외가 있었죠?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무슨 취소? 일부 취소. 예?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무슨 취소? 일부 취소. 그런데 갑이 식당을 건물을 임차해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가게를 넘겨. 임차권 양도. 근데 시설비 너무 아까워. 권리금을 좀 건지고 싶어.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돼. 을이 와서 가게를 봤다가는 권리금 한 푼도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을이 가게를 보러 오기로 한 날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가게를 꽉꽉 채웠어. 줄까지 세웠어. 을이 보고 나서 우와 장사 잘 되네. 맛집이네. 뭐 이래 가면서 권리금을 주기로 특약을 했어. 나중에 을이 가게를 인수해서 장사를 했더니 파리만 날려. 그럼 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속았다 말이죠. 갑이요 을하고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특약을 했는데 임차권 양도는 속이질 않았어요. 계약 기간이라든가 다 뭐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라든가 정확하게 고지를 했어. 근데 이걸 속인 거야. 임차권 양도 플러스 권리금 특약 중에서 권리금 특약에만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일부 취소 사유. 자, 이때 을 원칙 무슨 취소? 원칙 무슨 취소? 전부 취소. 임차권 양도 및 권리금 특약을 취소. 다만 예외 무슨 취소? 일부 취소. 자, 요때 을이 요 권리금 특약만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권리금 특약만 취소하려면 요건 두 개를 갖춰야 되죠.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 먼저 가분적을 생각해 봅니다. 각과 을세 임차 권리금 특약 없이 임차권 양도 계약만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반대로 임차권 양도 계약은 없이 권리금 특약만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불가분. 불가분이죠? 아까 가분이라는 게 뭐였어요? 토지 매매 계약만 할 수 있는가? 있다. 건물 매매 계약만 할 수 있는가? 있다. 이게 가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임차권 양도 계약만 할 수는 있지만 권리금 특약만 할 수는 없지. 불가분. 따라서 특약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자, 앞으로 공식입니다. 지문에 특약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지문 나면 그냥 쭉 그시면 돼요. 앞으로 특약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특약만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특약만 취소할 수도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공식이에요. 공식. 네 번째, 취소의 재취소. 아까 제한능력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두 번째, 그 계약을 부모 동의 받지 않고 취소했다. 그 취소를 부모 동의 없이 취소했다는 걸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죠. 네? 그거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거고. 그런 거 말고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했고 을이 사기를 쳤다. 갑에게는 취소권이 있다. 그런데 갑은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갑은 1억짜리 땅을 을로부터 사기당해서 팔았는데 2억을 받았어. 그럼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겠죠. 자, 이때 을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을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갑이 계약을 취소해 주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은 취소를 안 해. 사기당했지만 사기당한 사실이 기분 좋아. 지금 2배를 받았어. 갑은 취소를 안 해. 그랬더니 을이 며칠 있다가
사시미를 들고 와서 너 취소를 안 하면 병풍 뒤에서 향 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강박을 했어요, 우리. 그래서 갑이 무서워서 취소를 했어. 취소 자체에 뭐가 있었어? 강박을 당해서 취소를 했어. 따라서 갑은 나중에 이 취소를 뭐 할 수 있다? 재취소할 수 있겠지. 강박을 당해서 취소했으니까.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스스로 취소한 게 아니고 강박을 당해서 취소했다니까. 난 취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취소 자체를 강박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겠죠.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권 소멸장치가 마지막으로 3개가 나옵니다. 요거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요.